저번 시간에 이렇게 물 배치를 끝내고 이번에는 이제 그 광학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거나 이제 보면 이게 플레어가 일어납니다. 렌즈 플레어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는데 유니티 같은 경우는 쓰레긴 해도 이거 렌즈 자체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게임 엔진에서는 물리적 렌즈가 없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일어난 것처럼 임의로 이제 텍스처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배열해서 플레이어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렌즈 플레이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다면 오른쪽은 이 개미니 텍스처를 만들어 놓고 해당 방향으로 이제 텍스처를 일방향시켜서 플레이어가 일어난 것처럼 만든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해당 태양이 있고 여기 뭐 플레이어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면 사실은 전부 그게 텍스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환경 구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요 연결창에서 다이렉셔널 라이트를 선택하고 이제 F 누르면 신스 창이 나옵니다. 거기는 여기 보는 디렉셔널 라이트를 찾은 다음에 조명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스카이박스에 있는 태양의 위치와 맞추고 그리고 이제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기초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가 보이는 대로 여기 태양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위치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SS에서 플레이어 폴더에서 보면 이게 플레이어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원하는 조명을 선택한 후에 플레이어를 넣으시면 이제 이 광학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무에 가려져도 나무를 뚫는 플레이어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데 이렇게 조금 뚫고 나오죠. 이렇게. 하지만 이제 게임을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플레이어가 이제 콜드에 가려져 가지고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플레이어를 한번 스탠다드 에셋에서 찾아서 초과한 다음에 조명을 세팅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렌즈 플레이어를 컴포넌트 적용하면 조명과 상관없는 플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하나 더 만들 이유는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드디어 중요해집니다. 여기 보면 오브젝트 배치하고 충돌 체크가 드디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같은 경우 외부 3D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만든다면 보통 3D Max나 이런 걸로 이제 3D 디자이너들이 만들고 요거를 이제 갖고 오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3D Max나 마야 이런 블렌더와 같은 이제 외부 이제 DCC라고 하거든요. 툴에서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직접 작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 여기 블렌더 강의가 있다고 들었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때 교육 과정에서 잠깐 나왔나 보네요. 블렌더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강의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3D 툴에서 보면 이제 FBX라는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해당 3D 툴에서 애드온을 설치해서 강제적으로 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X 파일이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FBX라는 파일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옛날에 X로만 출력이 되었는데 많이 발전이 됐네요. 그래서 텍스처와 매테리얼은 그 툴에서 지정한 것이 넘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엔진으로 텍스트와 FBX 파일을 넘기고 작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장된 텍스트하고 해당 이제 파일을 프로젝트 창으로 드래그해서 추가를 해줘야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에서 매테리얼을 생성해서 오브젝트를 완성하게 되면 이 재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리더를 추가해서 이제 적합한 모양의 콜리더를 만든 다음에 충돌 체크를 할 건데요.
만약에 물체 모양이 이게 평면이 아니고 되게 복잡한 경우에는 이제 2개 이상 넣어서 충돌을 여러 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D 게임에서 흔히 쓰이는 이제 콜리더 같은 경우는 박스라든지 캡슐 그리고 스피어 이런 메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메쉬 자체를 충돌체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사일 같은 거나 파편 같은 거 칠 때는 메쉬가 제일 좋긴 하나 그 연산 하나하나를 체크하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가 제일 느리고요. 보아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런 보아를 잘 이용해가지고 게임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방식도 있는데 반면에 이걸 또 반대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때 예전에 유행했던 그 배틀그라운드에서도 보면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배틀그라운드에서 가만히 엎드리고 있는데 렉이 가중된다면 적이 오고 있다는 소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렉이 풀린다면 속도가 느려지지 않다면 적이 갔다는 그 예전은 체크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최적화가 좀 된 편이라서 배틀그라운드 하더라도 상대가 이제 많이 몰려도 이제 렉이 많이 이제 그렇게까지 과중화되진 않는데 예전에는 배틀그라운드를 하면 재밌는 게 제법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좋지 않다 보니 그 이런 여러 가지 메시 부분을 옵션에서 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좋은 쪽은 그 갈대밭에서 숨어서 있는데 그래픽 카드가 안 좋은 쪽에서는 그 갈대가 안 보여서 상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보이는 그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충돌 방지나 이런 개념들 모두 다 콜리더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있고 제일 여기서 단순한 코드는 이제 박스입니다. 박스는 기본적으로 원형 폴리곤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충돌 가부가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재사용을 사용하고 싶으면 역시 프리팹으로 변환하면 되고요. 프리팹으로 변환해서 오브젝트를 드래그하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토어에서 만약에 또 오브젝트를 더 추가로 가져오고 싶으면 이게 SS토어에서 가져와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교재에서는 여기 보면 데타일레이트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비리지 데모를 쓰게 되면 집이나 이제 마을 같은 구성품이 미리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거를 다운로드해서 임포트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빌리지에 관련된 이제 오브젝트들을 만들 수 있고 충돌도 체크해서 지나갈 수 없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같은 것도 이제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면 이제 지형을 이제 수정해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나무나 장식 풀 등으로 경계면을 가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오브젝트 배치하고 충돌 체크까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놓고 이 실제로 캐릭터가 움직이고 이제 제어하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탠다드 SS에서 캐릭터에서 서드 퍼슨 캐릭터에서 프리팹 폴더에 있는 서드 퍼슨 컨트롤러 프리팹을 이제 드래그해서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캐릭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캐릭터는 웬만하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뭐 겹치거나 할 경우에는 약간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겹치지 않도록 살짝 올리면 됩니다. 가끔 땅에 파묻혀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러니까 3인치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내부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즉 사람이 이제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부에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시작을 하게 되면 사람은 있으나 우리가 이 사람을 플레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게 뭐냐면 스탠다드 SSL 카메라에서 프리팹 폴더에 있는 포리락 카메라 립 프리팹을 드래그해서 신스탱에 놓고 해당 기진 모델 캐릭터와 비슷하게 놓으면 캐릭터 시점에 맞게 이제 같이 따라 붙어서 카메라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계속 비슷한 부분으로 맞추면 이제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스크립트의 타깃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여기 보면 타깃 부분이 비어 있는데요. 카메라가 바라볼 타깃이 이제 서드 퍼슨 컨트롤러를 드래그 해가지고 프리락 카메라 립에 있는 타깃 부분에 이제 집어넣으면 이 카메라가 이제 플레이어 타깃으로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어 시점을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캐릭터와 캐릭터 뒤를 따라다니는 카메라가 제대로 이렇게 동작해서 실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3인칭 시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드 퍼슨 컨트롤러 선택하면 스크립트 부분에 보면 점프나 속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게임의 기본 이제 모토가 되는 게 뭐냐면, 왜 재활용을 올려가지고 이동 속도 상승이라든지 왜 점프력 상승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스크립트 풀링을 하게 되면 연동해서 이제 캐릭터가 실제 게임처럼 캐릭터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돌체를 이제 만들어서 이 캐릭터가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제한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요 투명 폼이 이제 트랜스폼 컴포넌트만 들어있는 빈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ADD 컴포넌트 클릭해서 박스 콜린더로 해서 충돌체를 충돌체를 만들고 이제 쭉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캐릭터가 충돌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박스 이제 콜린더를 사용하는 게 속도나 리소스 면에서는 제일 좋기 때문에 보통 박스 사용하고요. 이렇게 캐릭터가 다니지 못하게 막은 다음에 늘려버리면 실제로 그 캐릭터가 이동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3D 게임에서 왜 캐릭터가 날지 못하는 부분에 왜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대부분 이렇게 충돌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동을 제한을 건 다음에 그 외부에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붙여서 다시 합치고 나서 이 충돌체를 제거해서 세계관을 확장하는 걸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막아버리면 이제 물속에 갈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막힌 거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